여러분,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제 이렇게 생기고 있지요. 우리는 지난 12월에 중국에서 폐렴이 유행할 때 그냥 지나가는 겨울 질병이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또 2월에 우한 폐렴으로 이렇게 알려진 코로나19가 기성을 부릴 때에는 그 코로나19가 중국에만 있다가 말겠거니 했어요. 지금처럼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향후 20년 동안 그런 어두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팬데믹으로 올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거하고 유사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 630년 전에 흑사병이었어요. 흑사병은 페스트균에 의한 감염병이었어요. 그 흑사병이 인도,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으로 상인과 난민을 통해서 퍼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걸리면 24시간 내에 피부색이 검게 변하면서 사망하게 되는 병이 흑사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흑사병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지? 라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흑사병 이후에 보니까 인구가 줄고, 왜냐하면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인구가 30%에서 40%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흑사병 이후에 인구가 줄면서 기근의 문제가 해결됐고 노동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던 중세 유럽이 붕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검역 시스템이 발달되었고, 중요한 거는 인본주의와 르네상스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기서 인본주의는 뭐예요? 신과 자연 숭배보다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는 뭐예요? 학문과 예술이 부활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페스트균, 흑사병 이후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사회적 거리두기, 여행이나 항공업체의 어떤 그런 부도, 또는 심지어는 영화관에 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 자리가 없어지고 말이죠. 서비스 업계에 많은 사람들이 권고사직을 당하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 문제에는 여러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IMF와 같은 그러한 문제, 그러한 금융과 관련 문제, 탐욕과 돈의 문제, 이런 문제는 열심히 일하고 덜 쓰고 모으며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IMF를 갖다가 금모으기 해가지고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뭐예요? 사람이 멈췄을 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멈춰보니까 돈 가지고 안 돼요?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금융위기 IMF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서는 뭐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네 가지의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정리합니다. 먼저 일상에서의 비대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혼족, 혼밥, 혼술, 혼코노, 혼여행 이런 거예요. 결혼식도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오면 그러한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본능적인 차선책을 찾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보니까 재택근무, 화상회의 이런 거에서요. 비대면 언컨택트의 그런 산업이, 서비스가, 그러한 분야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나올 거다 하는 거예요. 언컨택트에 의한 비즈니스, 교육, 의료 서비스가 나올 거라 이거예요. 흑사병 이후에 그러한 것이 나왔듯이. 그래 보니까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는
집이 말이죠. 집은 휴식이죠. 휴식처였죠. 근데 이제 집은 뭐냐면은 홈워크. 집에서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 땅값이 올라가요? 도시 주변에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그 집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관심이 없는 도시 주변에 그러한 건물들이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제 이 사회가 바뀔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제 갈 것이다 보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비대면, 언컨택트 이것이 활성화될 것이다. 두 번째, 비즈니스에서의 변화예요. 비즈니스의 변화예요. 비즈니스도 인적, 물적 교류가 위축되고 재택근무, 온라인 소비, 헬스케어, 또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이러한 것이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리 텐트가 쓴 버블 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인구 통계 모델 분석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이렇게 예측을 한 그러한 책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대가 몇 살이냐면 46세에서 50세. 그 다음에 최근에 잠재경제활동 가능 인구도 25세에서 54세. 고령화가 되면서 중요한 나이대가 언제예요? 65세. 가장 중요한 나이대가 살짝 고령자 층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오니까 이 코로나19가 고령자 노인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출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낮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어린이 관련 산업이 레드오션이 될 것이고, 계속 고령 인구가 증가한다면 의학 재료 사업이 블루오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은 인도와 베트남, 터키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블루오션으로 이렇게 커지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페스트균이나 코로나19가 고령자들에게 취약했다는 거, 이후에 어떠한 산업이 더 활발하게 이렇게 커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세 번째, 공동체의 변화예요. 코로나가 오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유대감을 높였어요. 스킨십과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공동체의 핵심인 양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시장을 개방했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그 시장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은 수익을 내고 효율성을 높여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해온 그 경제시장이 코로나19가 오니까 코로나19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최소한 사람들은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과 변화를 저항하는 사람으로 구분될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한 생각조차 없다?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변화를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네 번째, 교육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배워서 어떻게 써먹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취업을 목표로 소위 인류대학을 선호하며 공부해왔어요. 그런데 막상 코로나19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대학은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이버인지 놀리던 그 학교의 컨텐츠가 제일 좋았어요. 코로나19는 사이버 대학의 컨텐츠 우수성을 알렸어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은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15년 전부터 미래의 대학은 벽이 무너진다. 그리고 강의는 사이버로 한다. 그리고 기존 대학에서는 윤리, 도덕, 인문학을 가르친다. 이러한 얘기를 15년 전부터 해왔어요.
근데 왜 준비 못했어요? 왜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변화를 싫어하는 기득권자들, 교수, 의사, 행정가, 정치인들이에요. 원격 의료 그거 하면 일자리 날아가거든. 그런 기득권자들 때문에 준비를 못 해왔던 거 알면서 못한 거예요. 알면서 하도 안 하니까 코로나19 한 수 가르쳐 준 거예요. 안 하니까. 이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즉 기득권자들. 사실 지금 우리 대학은 학생을 가리키는 것보다 별거 다 하는 잡화상 같아요. 오프라인 대학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미네르바 스쿨 온라인 학교가 있어요. IT 회사가 만드는 일반 대학보다 등록금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그 학교예요. 4년 동안 7개 지역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수업은 저녁에 사이버로 해요.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을 합격하고도 미네르바 학교 입학을 선호하는 학생이 있어서 많이 알려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사이버 대학이에요. 사이버 대학인 거예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그런 강의를 경험해본 그런 교수님들이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대학은 영상만 찍어서 올리는 거가 다가 아니에요. 온라인 대학이 뭐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오프라인 대학 사이버 강의 하라고 하니까 어디 있어? 이거 찍어가지고 올리더라고. 이게 다예요? 아마 지난 5개월 동안 오프라인 대학에 그 여러분들이 내놓으라 하는 오프라인 대학 교수들이 엄청나게 깨달으실 거예요. 사이버 대학 콘텐츠가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이버 대학 콘텐츠는 밀도 있는 강의를 통해서 오프라인 대학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그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많은 행정과 이러한 사람들이 다 오프라인 대학 출신들이네. 문제가 생기면 잘하고 있는 사이버 대학에 지원하면 되잖아요. 왜 하지도 않는 오프라인 대학에다 지원하냐고. 그죠? 사실 사이버 대학은 오프라인 그런 강의실에서 쓸데없는 얘기, 뭐 그러한 얘기를 제거한 정말 알찬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그러한 대학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을 맞이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어요.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가져왔어요. 이제 우리 대학은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실력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제는 기존 방식대로 명문대 출신을 뽑을까 아니면 실력 있는 사이버대 출신을 뽑을까 하는 고민을 곧 하게 될 거다. 미국의 애플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직원들이 말이죠. 절반이 학위가 없어요. 다시 미국의 애플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직원들은 절반이 학위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많은 직원들의 기업 평균 근속 연수가 2년이에요. 스스로 실력을 키워서 회사를 옮기고 연봉과 승진을 이루어가는 정치해가는 시스템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사이버 대학, 오프라인 대학 이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갓 했어요. 열심히 뛰어갔어요. 갑자기 앞으로 갓 한 사람이 뭐예요? 뒤로 돌아이 갓 했어요. 제일 꽂히려고 하고 있던 사이버 대학이 1등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앞으로 갓 했는데 열심히 뛰어갔어요. 부지런히 뛰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말이죠. 코로나19가 뒤돌아가래. 뒤돌아이 갓 하니까 사이버 대학 1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덤탱이로 기회가 온 거예요. 조경주사한테 덤탱이로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인류대학이 된다는데? 인류대학이 된다는데? 그죠? 이러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학교, 실력 있는 학교, 실력 있는 교수, 실력 있는 학생, 그러한 사람만이 코로나 이후에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와 학교, 우리가 이러한 그 기회를 이러한 환경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 밥그릇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밥그릇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좋은 기회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정말 고민해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는 열었지만 우리 정영배 박사님께서 또 더 자세하고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2시간 동안 잘 듣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정과 또는 내 재테크와 또는 내 방향, 내 삶의 진로를 어떻게 해가야 할 건지, 더 나아가서 내 자녀의 진로는 어떻게 해가야 할 건지 이러한 고민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